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세종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한 단계 도약할 채비를 했지만 행정과 정치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2023년 세종시에서 이슈가 됐던 주요 5대 뉴스를 강현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한 국회 규칙안이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당 건립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자 이해찬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한 지 7년 넘어서 이른 쾌거입니다. 국회가 옮길 수 있는 근거 규칙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개무량하고 또 새로 준공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하면서 미래 전략수도를 향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소야대 형국이 된 이후 집행부와 시의회가 부딪히는 양상이 두드러졌죠. 특히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탈표가 생기며 재가결이라는 예상 밖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되고 재가결에 이르며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여야 간 잡음이 소모적인 대결 구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병원 전 의장이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불신이 많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고 그 공석을 이순열 의장이 대신하게 된 건데요. 이로써 지난 2012년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의원 중심의 세종시 의회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시점 하반기 의장직엔 어떤 의원이 새로 선출될지도 주목할 만한 이슈로 꼽힙니다. 한편 민선 사기 세종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던 계획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국면을 맞기도 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 왔으나 공식 선언 7개월여 만에 철회되는 곡절을 겪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5년 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세종시 재정 요소가 어려워진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찬반 양극화가 가열됐던 쟁점들의 실행 향방이 조금씩 결정됐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던 세종보의 재가동이 결정되며 정상화 사업이 본격화됐는데요. 금강보 처리 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단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사업 입지도 확정됐습니다. 수년째 주민들 반대로 실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숙고 끝에 단독 후보지 선정 2년여 만에 진척된 겁니다. 또 연서면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 5년여 만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속에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추진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 지역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두 지자체는 두 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며 지역사회가 술렁했는데요.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추진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2023년 천안과 아산 지역의 이슈를 이어서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8기 2년차, 천안과 아산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진행하면서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연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경기 아산시장.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완 종축장 이전 부지가 마침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417만 제곱미터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주변에는 뉴타운도 추진됩니다. R&D,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LH가 상생협력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이 결정된 건 지난 2022년 12월. 건립 비용이 4,500억 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착공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수익성으로 인해 550병상이 아닌 300병상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아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신속한 예타 면제 그리고 550병상의 원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범시민 추진협의회와 아산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해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23년 내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역사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을 디자인 콘셉트로 구건축을 현대화한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초에 착공돼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환승시설은 물론 쇼핑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정 사업비 8,700억 원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아산과 천안, 그리고 철도공단 등 5개 관계기관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곳에 광역 환승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데팡스처럼 광역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가 역사 인근의 이민청 유치에 나서면서 천안-아산역 일대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각 지역별로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30년 도시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행복도시의 첫 입주대학이 될
공동 캠퍼스 개원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대학이 함께 쓰는 캠퍼스를 말하는데 오는 3월 한밭대 AI와 ICT 계열 학과를 시작으로 2학기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일부 대학 또는 대학원 입주가 이어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도시 자족 기능 확충에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5개 테마의 국립박물관단지 첫 개관 주인공이 된 어린이박물관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반다비 빙상장이 연내 개장해 동계 스포츠의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선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추진하기로 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 일명 이응패스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비수도권 최초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1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KTX 세종역과 천마을 IC 설치, 금강 교량 신설 여부 등도 새해 들려올 교통 분야 주목할 이슈로 꼽힙니다. 경제 산업 분야에선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퀀텀 빌리지 조성 등 양자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정부 승인을 마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되고 기업 민원 해결센터가 시청 1층에 설치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밖에 싱싱장터 4호점을 포함한 3생활권 환승주차장 복합시설이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초석이 될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할 예정에 있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대표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4년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 이슈,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당장 1월 말부터 시행되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월 27일부터 대폭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행합니다. 차암동과 성성지구, 신방통정지구, 청수청당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의 지선과 순환 노선 3개를 신설했습니다. 또 도심 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 급행버스 5번의 배차 간격을 35분에서 15분으로 앞당겼고 동부권 급행 노선을 신설해 읍면지역 간지선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독립기념관과 천안예술의 전당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815번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각종 도시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천안 역세권에는 역사 증개축과 맞물려 혁신지구 재생 사업과 역전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인데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 용곡동 눈들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성안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등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산에서도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 총 15곳의 도시개발을 통해 203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합니다. 리모델링이 한창인 천안시 중앙도서관도 상반기 중에 다시 문을 엽니다. 국비 2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건물 내부에 자연을 담은 도서관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하고 노후시설을 대폭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도 본격화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 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된 데 이어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도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전에는 현재 천안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대구 등이 뛰어들었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일대에 연구원 부지 5,162제곱미터를 매입한 천안은 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유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에서는 보훈과 육아 정책이 눈에 띕니다. 2023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에 오른 아산은 임신부 100원 택시와 최대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등 차별화된 출산 양육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효도 우대권 확대와 안전 보행기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자면 이 총선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진 조용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주목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김선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기자, 네. 지난 1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구별로 이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천안 각 지역구의 특이사항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박완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천안 을 지역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갑 지역구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3선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면서 텃밭이 바로 전쟁터로 바뀐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완주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박완주 의원이 출마한다면 특정 세력과 연대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선거를 치룰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이 을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양승조 전 지사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양승조 전 지사는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천안 을 지역구에 분주히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선 의원인 양 전 지사가 본인의 의지대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대세로 뜨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험지로 가는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동참한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박완주 의원도 3선 의원이어서 인지도가 높은 데다 양승조 전 지사도 4선 의원이어서 천안에서 중량감 있는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산시 선거구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산시 박경기 시장이 2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서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 지역에서 당선 무효에 대비해서 새로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도 시민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또 자천 타천으로 안장헌 도의원과 김희영 아산시 의회 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아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지만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산시 갑 선거구에서는 아산의 최대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아산시 갑 선거구가 슈퍼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텃밭에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수 후보가 복귀왕 후보를 564표 차로 누른 경험이 있습니다. 4년을 벌여온 복귀왕 후보의 서력전이냐 아니면 이명수 의원이 5선에 금자탑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야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 라이벌로 성장해온 이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카드 어떤 게 준비돼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종시로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종 갑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됐다면서요? 네, 지난 14일이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로써 지역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는데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사회를 바꾸기에 노력하긴 했지만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는 성과를 낼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미래 연구자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치 구도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 국민의힘에서 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세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놓고 볼 때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선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3년을 되돌아보는 뉴스로 준비했는데요. 2024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체와 3마여 자 11만 1만 1마야 11만 5천와 5천야 양만 3마야 tu saiano agosto cuore ingrato più di spiette far me non può